이 이야기는 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어여쁜 공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왕실의 적통 막내 공주 활이 여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춘화연애담이라는 야설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뜨거운 그림이 담긴 춘화 연애담이 핫한 이곳. 동방국의 공주 춘화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였는데 지엄하신 왕실의 법도에 의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연인을 잊지 못하던 춘화는 결국 골담을 넘어 사랑하는 남자에게로 달려가 둘만의 혼인을 행하는데 조선의 모든 여인들이 이 소설에 빠져 있는 최근 도성한 귀한 처자들이 모두 한 곳으로 모이는데 이곳은 바로 서화 모임이 열리는 곳. 이댁 도령은 아직 귀가 전인가? 서화 모임의 장소가 대학간 장이의 집이라 하여 내 서화에 관한 심도 깊은 질문들을 여러 가지 준비해왔네만. 도성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남자 장원의 집이기도 합니다. 장원은 방금 대학간에 간 모양이옵니다. 송구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곳에 없었고 화진옹주를 비롯한 모든 처자들이 실망하는 사이 그럼 오늘의 서화 모임을 시작해볼까요? 이들의 리더 장원의 여동생이기도 한 지원이 나섭니다. 화리공주 마마가 아직 안 오셨는데. 오늘은 화리도 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공주마만 아니 오실 것이네. 화리의 이복 동생인 화진옹주를 통해 더없이 중한 일이 생겨 못 간다셨네. 중요한 일이 생겨서 오지 못한다고 전해지는데 그 외사촌 오라버니? 쓸데없는 소리 말게. 그녀에 대한 한 가지 소문. 화리공주가 제 사촌 오라비를 연모하는 건 도성 거지들도 다 아는 사실인걸. 짝사랑에 대한 소문인데요. 시중에 나돌고 있는 춘화연애담의 춘화공주가 화리공주 마마의 이야기라는 게 사실입니까? 화리의 이야기는 핫한 춘화연애담 속 스토리와 똑같았고 양자로 들인 사촌 오라비를 연모하는 설정이며 궁중 배경이며. 그 책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읽은 사람은 없을걸요? 그런 한편 이곳은 기방. 그곳에서 사내들 틈에서 남장을 한 채 좀 이리 몸이 좋으시니까. 뜨거운 현장을 염탐하고 있는 누가 봐도 여인인 한 사람. 한번 매달려 볼 테냐? 발을 달랑 들어도 좋다. 아 왜 힘을 저기다 저러시냐? 좀 더 아래 쓰셔야지. 힘을 엄한 곳에 쓰고 있는 남자 화성대군에 대한 소문에 네, 우리 화성대군이 동정이라시길래 설마 했건만. 이 오늘 보니 동정이 확실하네. 격하게 동의하면서 아니 뭐 누구나 그렇지 않나? 나보다 다른 이는 어떠한가? 궁금하지 않나? 궁금하다마다요. 그곳에 대한 공감대까지 형성하는데 그때 뭐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있어? 그녀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 심상치 않은 외모의 그는 오늘 화성대군이 동정을 떼겠다 작심했다. 여인에 대한 흥미가 돋습니다. 그리고 대군의 고민거리가 방 안에서 들리는데요. 나하고 혼인할 여인이 나만 보면 화를 낸다. 다투셨습니까? 아니, 나와 혼인하는 것이 싫은 것일까? 여인의 마음을 모르는 듯한 대군의 말에 저러니까 화를 내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지 행동을. 여인의 마음을 잘 아시나 보. 그야 당연히 내가 여인. 그녀가 슬쩍 감정이입을 해버리고 요인을 엄청 많이 사귀어봤으니 말이오. 실수할 뻔한 순간 그 도성 제1의 바람둥이 최환 다음 가는 바람둥이요 내가. 소문난 바람둥이 최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상황을 빠져나가려는데 최한이 도성 제1의 바람둥이요? 이쯤 되면 예상되듯이 도성에 처음 오신 모양이구만. 그녀 옆에 바로 이 남자가 최환입니다. 아 이래서 오늘 안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방 안의 진행 상황이 더디자 그냥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니 그녀가 우리 내기라도 하는 게 어떻겠소? 내기를 하나 제안합니다. 그 수청각 전문이라는 진이가 오늘 저 사내의 동정 떼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바로 도성 최고 판무 파탈 기생 진희가 과연 대군의 첫날 밤을 가질 수 있겠느냐. 대군 마마의 동정 떼기에 내기가 걸렸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는데요. 대군마마의 동정대기라. 이 소문은 지금 청운기방에서 대군마마의 동정대기를 놓고 내기가 걸렸다네. 성균관의 청운기방은 지금 구경 온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이. 한 유생의 귀에도 들어가고 서화 모임을 가지는 곳에도 흘러들어가는데 아무리 사내의 약조가 바람 같다고 하나 이리 대놓고 동정을 두고 내기판까지 벌일 수 있단 말이냐. 하지만 지원 낭자가 곧 혼인할 사이면서 화성대군은 바로 이건 정혼자에 대한 모욕입니다. 화리의 둘째 오빠이자 지원과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목숨처럼 정조를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사내의 정조란 이리 가벼이 내기거리가 된단 말이냐. 그런데 그때 가시오. 정면으로 맞서려는 지원. 왜 이리 손아?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며 자네가 여기는 어인이라.
소문을 들었던 유생도 이곳에 오는데요. 이복부터 같이 해보십시오. 그 유생은 바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이자 서화 모임 여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장원. 장원은 곧 제부가 될 화성대군을 얼른 말리지만 서화 모임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고 또 와요? 어머나 세상에. 화성대군과 딱 마주쳐버리고 맙니다. 설마 했더니 이미 끝냈나 봅니다. 그렇게 지원은 지원아.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군마마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왜다 지원아? 아무 일도 없었다. 그때 정말이니 믿어 죽어라.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공주마마. 남장을 한 그녀를 알아보는 장원. 그녀는 바로 알았는가? 화성대군 마마의 어릴 적 이복을 훔쳐 입을 강큰 도적이 화리 공주마마 외에 또 있겠습니까? 소문이 무성했던 그 화리공주. 왔는가들. 작은 오빠 옷을 훔쳐 이곳까지 온 대담함에 동정을 때려 기방해 간 대군과 그걸로 내기판을 벌이며 구경한 공주라니. 오늘도 머리가 아픈 조선의 왕 화리의 아버지. 잘못하였습니다, 아바마마. 용서해 주세요, 아바마마. 사내들 기방이하사야 백성들도 웃어 넘길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고 현장에 사내 복색을 한 화리 공주가 있었다는 것인데. 화리의 큰오빠 세자가 맹점을 짚는데요. 아니 아바마마마 오라버니들도 변복을 하고 자맹을 가시지 않습니까? 너는 여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내복색을 하였지 않습니까? 절대 지지 않는 그 모습에 대군과 공주는 당분간 자중하며 걸박 출입을 삼가라. 결국 출궁 금지령이 떨어지는 화리. 그때 어찌 되셨습니까? 많이 혼나셨어요? 화리가 걱정되어 찾아온 세자빈. 꼴도 보기 싫으신지 물러나라 하셔서 얼른 물러났습니다. 매번 지치지도 않고 사고를 칩니다. 우리 화리 공주는. 그런 사이 이번엔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문제예요. 화성대군이 가뜩이나 까칠한 지원 낭자가 제 얼굴은 이제 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끝없는 자책의 늪에 빠지자 그러게 뭐하러 기방까지 요란하게 동정을 때려 가십니까? 그를 질책하는 여자애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울 게 무엇입니까? 다들 하고 사는 걸? 앞뒤 없는 그 덕분에 우리도 태어난 거 아닙니까? 당찬 소녀 화리는 누가 부마가 될지 참으로 걱정이다. 자신의 짝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 데 있습니다. 확실한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곧 어전회의가 열리는데 전하, 아리옵기 황송하오나. 신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감이 오자 전일 화성대군과 화리공주가 도성안을 발칵 뒤집는 소동을 벌였다지. 먼저 화리 이야기를 꺼내 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히 훈육한 뒤에 서둘러 혼사를 치르고자 하는데 화리의 혼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면 화성대군과 이재상의 여식 지원은 서둘러 길한 날을 잡아 혼례를 올리도록 하고 화리공주 또한 서둘러 부마를 정해 혼인할 것을 그렇게 화성대군은 명한다. 지원과의 혼인을 서두르게 되고 예물을 가지고 지원의 집에 도착하는데요. 저 그런데 지원 낭자는 며칠 전 소동으로 화가 아직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별차에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화가 난 지원은 밖을 내다볼 생각조차 않고 있습니다. 지원아, 대군 마마께서 오셨다. 화성대군이 왔다는 소식과 내가 무조건 잘못하였다. 진심 어린 사과에도 내 홧김에 그런 데 가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꼼짝 않습니다. 대군 마마께서 직접 찾아와 사죄까지 하시는데 하지만 대군의 체면과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는데 잘못하였다. 대군의 사과에 무엇을 잘못하였는데요? 그 이유를 묻지만 기방에 동정 때려 한 거? 지원이 화가 난 것은 도성 안에 그게 소문까지 나버리는 거? 그 때문이 아니라 마마께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사과를 하십니까? 더 근본적인 것인데요. 내가 널 얼마나 은혜하는지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대군마마께서 저를 은혜하신다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온 백성이 압니다. 저와 혼인하겠다 하신 것도 온 백성이 다 압니다. 그런데 바로 제게 물어본 적이 있으셔요? 혼인에 대한 지원의 의사. 그리 은혜하신다는 여인에게 직접 구원을 하신 적이 있으셨냔 말입니다. 청혼도 하지 않고 진작에 우리는 정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이였고 집안의 약속에 기대어 혼인은 제가 하는 것인데 당사자에게 아무 말도 없이 왜 제게는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혼인을 하려 한 것 때문입니다. 그런 게 아닌데. 이런 혼인 그렇게 그에게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싫다는 의사를 표하는 지원. 저 아이 자존심이 단단히 상한 모양인데 제가 알아듣게 잘 타이르겠습니다. 그런 지원의 말을 들으며 그게 싫다지 않습니까? 120% 그 뜻을 이해한 화성대군은 미안하다 지원아. 내가 참으로 잘못하였다. 이유를 아는 사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충하여 네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다. 진심이 담긴 사과와 100번을 혼인한들 그게 네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네가 아니면 아니 된다. 마음을 고백하는 말에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다오.
사실 그를 싫어하는 것이 아닌 지원의 마음도 움직이죠. 그런 한편 화진옹주, 책 속의 춘하 공주가 화리 공주 마마를 본딴 인물이라더니 그녀에게 화리의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공주 마마가 실연으로 잠잠하니 후속작도 안 나오고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화리의 소문이 게다가 그자의 신부는 아직 발걸이도 시작하지 않은 14살 어린아이랍니다. 에? 공주마마와의 혼인을 피하기 위해 급히 구한 신부라지요? 도성 전체에 퍼져 있는데요. 공주마마 혼자서 짝사랑하신 겁니까? 아이 모르지요 그거야. 그때 다들 모여서 내 걱정을 심하게 하고 있었구나. 소문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짰다는 이런 야설이 답을 주겠느냐? 화리는 책을 보더니 나보다 인물도 훨씬 못하지 않느냐? 뜻밖의 포인트를 짚으며 계속 보시게. 오늘 여기 있는 옷은 다 가져와 보거라. 아주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도 아픔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나를 이 나라 최고로 꾸며다오. 화리에게 정인이 있다는 말은 사실이었고 지금도 최고신데 여기서 더 어떻게 지금 자신을 버린 그 상대를 제대로 이별을 하려 한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집에 가시려는 건 그래. 끝내도 내가 끝내야지. 그가 놓친 것이 누구인가도 알려주고. 그렇게 단장을 하는 화리를 보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와 평생 물 한 번은 안 묻혀본 듯한 여인 같은 그 손으로 그림은 잘도 그린단 말이지. 그림을 그리라고 시킨 환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장사에 도움이 됩니까? 되고 말고 도성 최고 거상이기도 한 환은 모두 화리 공주가 입었던 옷만 입으면 공주처럼 고귀해 보일 거라고 믿질 않겠나. 화리가 입은 옷이라는 이름값으로 돈을 벌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주마마는 기세가 대단하시군. 그리고 오늘의 화리가 전투적인 이유를 오늘이 박채준의 혼례일이 아닙니까? 환 또한 알게 되죠. 얼마 뒤 그렇게 첫사랑의 아픔을 디든 화리는 아버지에게 청해 소녀, 혼인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알리는데요. 제 아무리 싫다는들 어차피 아바마마께서는 저를 혼인시키실 것 아니십니까? 그렇지. 하여 혼인은 하겠습니다. 어쩐 일인지 아버지의 의견을 따르는데 대신 그러나 최종 간택이 오른 부마의 결정은 제가 직접 하게 해주십시오. 남편을 직접 고르려는 화리. 혼인은 일륜지 대사인데 어디 감히 공주가 부마를 직접 정해? 이는 조선의 법도에 매우 어긋난 일이지만 아바마마께서 데리고 사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부마이고 제가 함께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최종 결정도 제가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사옵니까? 화리의 말도 맞는 말입니다. 알았으니 이만 물러가 있거라. 그런 딸을 보며 걱정이 앞서는 아버지이지만 아이 저 아이는 왜 저러는 것이오? 다 전하를 닮아서 그렇지요. 사실 이러한 화리의 모습은 세자빈 자리에 내정된 김숙빈을 모른 척하시고 결국 저와 혼인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전여전이었죠. 어차피 공주의 부마 후보는 적당히 추려질 것이 아닙니까? 최종 간택에 오른 부마 후보들을 공주에게 먼저 보인 뒤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발표하게 하시면 왕실의 체면도 지키고 공주의 자존심도 지켜줄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절충안을 제안해 보는데요. 공식적인 최종 간택의 자리에 공주를 직접 참여시킨다는 것이 왕에게 남은 작은 염려에 그것은 제게 따로 생각이 있사옵니다. 어머니의 생각은 바로 초대받은 이들이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요? 부마를 사전 간택하는 자리라는 걸 알면 다들 불편해할 텐데. 부마 후보를 만나보는 자리를 따로 만드는 것. 아직 공식적인 간택령이 내려지기 전이니 가벼이 참하시는 자리라 여길 것이야. 초대받은 이들은 그 사실을 모르게 한 채 화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려는 비책이었죠. 초대받으신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으시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마님의 다과에는 이쪽인데 왜 저쪽으로들 가시지? 중전의 다과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 다가회에 초대된 부인들과 자제분들이 모두 숙빈마마와 함께 있다 하옵니다. 이들이 향하던 곳은 김숙빈마마께서 춘궁기 백성들을 돕기 위한 나눔 시장을 여셨다 하옵니다. 바로 왕의 후궁 김숙빈이 만든 자리. 가난한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오늘뿐이라 중전마마의 다가회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송구하다 전하셨습니다. 중전의 다과회를 거절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운 숙빈의 계략이었죠. 숙빈이 하필 오늘 이 시간에 딱 맞춰 부인들을 초대한 것을 보니 나의 덕이 부족했음이야. 그때 여기가 다가회가 열린다는 장소가 맞습니까? 다과회에 나타나는 한 사람. 뭐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있어? 바로 최환. 저자가 어떻게 여기를... 화리는 그를 알아보고 잠시 나 좀 봅시다. 우선 그와 둘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다가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이만 가시지요. 그럴 순 없지요. 물러날 생각이 없는 환은 경쟁자들이 알아서 물러나준 고마운 상황인데 이곳이 어떤 자리인지까지 알고 왔습니다. 부마 단독이 부부면
간택 확정인 것입니까? 장난할 기분 아니니 이만 가세요. 아무도 나의 부마가 되려 하지 않는데 도성 최고의 거상이자 바람둥이인 자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 저도 장난이 아닙니다. 환은 정말 진심으로 누가 공주마마의 부마 자리를 장난으로 지원해요? 부마 자리에 지원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공주마마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에 더해 저들이 아직 공주마마의 진가를 몰라본 것이지요. 화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까지 해줍니다. 깜냥도 안 되는 자들과 귀한 부마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은 나도 재미가 없으니 그리고 화리에게 저와 거래를 터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제안을 한 가지 하는데 중전마마의 다가의 시간에 딱 맞춰 공교롭게도 숙빈마마의 나눔시장이 열렸다 들었습니다만 숙빈의 나눔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돈 처벌라 판 깨는 건 이 최환의 주특기라오. 거상으로서 자신의 특기를 살린 내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렇게 나눔 시장에 화리와 환이 나타나는데요. 숙빈마마를 배웁니다. 중전마마께서 다과회를 연다 들었는데 숙빈은 화진옹주의 친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신궁기 백성들을 돕기 위해 나눔 시장을 여셨다 하여 좋은 뜻에 동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속에는 칼을 품은 채 마침 저와 뜻이 맞는 거상께서 함께 도와주시겠다 합니다. 환을 소개하는데요. 풍작일 때 사놓은 곡식들이 좀 있어 구율미에 보태고자 합니다. 환이 내놓는 것은 곡식들, 그것도 그냥 곡식이 아닌 엄청난 양의 곡식. 이 정도 뿌리를 뽑아서 온 것이요? 이 정도의 포필 뿌리가 아니라오. 자신의 부를 자랑함과 동시에 오늘의 이 구율미들은 중전마마의 이름으로 나눠주도록 해주십시오. 중전마마의 다가의 초대가 없었다면 궁궐 안에서 이리 훌륭한 나눔시장이 열린다는 사실도 저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중전의 길을 살리는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중전마마가 보내신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렇군요. 그렇게 이 소식은 이렇게 우리 중전과 숙빈이 서로 뜻을 모아서 1000섬이 넘는 구율미를 구해오다니.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최환이라 하였는가? 환은 상을 받게 되는데요. 듣자하니 우리 화리공주의 뜻을 따라 구율미를 내놓았다고 하던데 혹 부마 자리를 원하느냐? 환의 속마음을 떠보는데 아닙니다, 아바마마. 저자는 그저 돈이 너무 많아 백성들을 위해서도 쓰고 싶을 따름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다 하옵니다. 기겁을 하는 화리를 보며 재미있을 뿐인 환. 그래,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거라. 환이 바라는 것은 언젠가 미래 자신에 대한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의미심장한 약속. 환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는 듯합니다. 너의 청이 무엇이건 내 언제고 한 번은 도와주겠다. 성은이 망각하옵나이다. 며칠 뒤 무슨 일이지? 이게 누구래요? 화리공주 마마. 도성 안에는 뜻밖의 방이 붙는데요. 그 주인공은 부마 구함 또다시 화리. 자격 화리 공주를 감동시킬 자. 그림은 바로 정말 짐작대로 가는 법이 없는 여인이라고. 부마를 구한다는 당당한 대자보입니다. 그런데 정성 들여 쓴 방이 떼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멋들하는 겐가? 어찌 나의 허락도 없이 방을 떼고 있는 것이야?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가 관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쟁자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환의 짓이었습니다. 무슨 권리로? 부마 간택령의 사주단자를 낸 부마 후보자의 권리로이지요. 그 말을 듣고 공주께서 그 부마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 이리 방을 붙였을 거란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소? 선을 그어보지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 된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환은 최선을 다해 공주마마를 감동시켜 보이겠소. 진심을 담아 그 정도의 기회는 주실 테지요. 화리에게 최선을 다해보겠다 말하고 기꺼이. 화리 또한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게 되죠. 그렇게 화리의 고민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정혼을 하였으니 혼인을 하긴 할 터이지만 오늘 서화 모임의 대화 주제는 남편감에 대한 것인데요. 지원낭자께서는 화성대군 마마가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난 얼굴 봅니다. 그런데 용모가 딱 제 취향이셨어요. 화성대군의 얼굴이 좋았다는 무릇 사내들은 혼인하면 곱다가도 미운 짓 하기 마련이라는데 똑같이 미운 짓 할 거면 지원의 말에 얼굴이라도 잘나야지요. 두 여동생은 공감하기 어렵고 열이 오라버니가 그 정도로 잘나지 않진 않았어? 제 취향이니까요. 취향이 확실한 지원. 그대들 생각은 어때? 어떤 사내를 부군으로 맞이해야 제일 행복할까? 당연히 연심이지. 그리고 나를 연모하고 나도 그를 연모하고. 연심을 중요시하는 화진. 저도 그리 생각하여 어머니께 여쭤보았는데요. 아니래요. 사내는 뭐니 뭐니 해도 능력과 재력이래요. 어떤 여인은 부와 권세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다 가문이 망하면? 다른 변수가 있었고 그래서 소녀의 어머니는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라셨습니다. 다른 의견은 살아보면
뭐든 적당한 게 좋으니라. 적당해야 좋다는 것이지만 그 적당함의 기준이라는 게 말이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것도 참 애매하기만 한데요. 우리 유머는 사내는 힘이래요. 그 와중에 몸일 방 한 칸 있고 삼시세끼 밥 들어가면 됐죠. 밉네 곱네여도 하룻밤 뒹굴고 나면은 그냥 칵 풀리는겨. 기본적인 것만 있어도 잠자리만 있으면 괜찮다 말하는 의견까지 확신의 난군상. 그렇게 굉장히 인물은 잘나야 하고 권력과 재력은 적당히 아니면 많을수록 좋고 힘이 좋아야 되네요. 완벽한 기준이 완성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때 그런 사내가 우릴 왜 좋아하죠? 지원이 뼈를 때려버립니다. 우린 뭐 꿈도 못 꿉니까? 꿈은 꿀 수 있잖아요. 다 가졌다 이거야? 그렇게 고민이 이어지던 며칠 뒤 환과 마주치는 활이. 여긴 어쩐 일이요? 일부러 활이를 보러 온 환은 최선을 다해 공주마마를 감동시켜 보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활이에게 올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볕이 따갑습니다. 그리고 쓰시지요. 그가 가지고 온 선물 이게 뭐요? 양산을 건네는데요. 연서입니다. 연설하며 쿨하게 돌아가는데 그 양산에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연설을 양산에 담은 이러니 바람둥이 소리 듣지. 과연 도성 제1바람둥이라 불릴 법한 능숙함이었죠. 활이는 환이 준 감동에 나의 확신의 난군상. 낭군에 대한 고민이 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얼마 뒤 화성대군과 지원의 혼례가 치러지고 그 전에 다 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 장원을 향한 화진의 눈빛이 눈에 띕니다. 아무튼 그 결혼을 보며 그녀들이 바라는 답은 이미 나와 있을지도 몰라요. 은혜하는 이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 활이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확신의 난구를 만나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 활이에게 두 번째 감동을 주려고 하는 환. 모처럼 걸바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공주마마께 보여드리고 싶은 좋은 풍경이 이곳에 하나 더 준비되어 있어서요. 활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게 정말 난단 말이요? 정말이지 않고요. 하늘을 날게 해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갑니다. 그렇게 장비를 갖추고 환과 함께 하늘을 나는데 얼마 뒤 실은 나 최환 그자와 첫날 밤을 함께 했어. 감히 따라가기 힘든 전개 속도. 저다고 그런 일을.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티빙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그자와 이미 첫날 밤을 보냈다니. 저처럼 화진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그리 되었어. 그자와 혼인할 생각이야? 하지만 모르겠어. 하룻밤을 보냈지만 고민은 커지기만 했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자와 혼인을 해야지. 다른 이와 혼인했다가 정절 의심받기라도 하면 어쩌려 그래? 그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그것만으로 남편을 정하고 싶지는 않은 활이. 근데 말이야, 진짜로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설레고 좋았느냐고. 야! 아무튼 그 일은 제쳐두고 답도 없는 너의 고민은 차차 해결하고. 화진의 고민을 들어보는데요. 이재상댁 부인이 이장원의 혼처를 찾고 있다지 않니? 바로 화진이 좋아하는 장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좋은 수가 없을까? 활이가 내놓은 방법은 지난번 화성대군 부부인의 혼례식에도 쓰였던 비단인데 혼례복을 미리 골라보겠다는 핑계로 장원과의 자리를 만드는 것. 어머! 그렇게 이장원이세? 우연인 척 공주마마. 장원에게 다가가 네,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 함께할 사내를 찾고 있었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여인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일이라오. 장원을 화진에게 데려갑니다. 그렇게 장원에게 혼례복은 정하였느냐? 혼례복을 봐달라고 부탁하는데요. 혼인은 여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소? 사내가 봐도 고운 것이 좋은 것이지. 그대가 어떤 것이 제일 고운지 좀 보아주시오. 화진의 희망신랑감인 그를 데려다 여인의 복식은 잘 알지 못하오나 열심히 봐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장원의 반응을 확실히 살펴봐. 그렇게 옷을 갈아입는 사이 화리를 그린 그림을 보게 되는데 장원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떠시오? 그리고 등장하는 첫 번째 후보. 고우십니다. 윤박이 너무 많아서 어깨가 너무 넓어 보이지 않소? 제가 보기엔 고와 보입니다만 장원의 눈에는 괜찮았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혼례식인데 정말 이 딱 벌어진 어깨판이 최선일 거라고 생각하시오? 두 사람에게는 괜찮지 않나 봅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른 거 입어보자. 그때
홀레복을 보아주러 오셨어. 환희 등장해 짧은 충고를 하나 하자면 팁을 하나 주는데요. 여인의 옷에 대해 사내는 절대 솔직한 감상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아니 그럼 어찌하여 입은 옷을 보아달라는 것이오? 사내들이 뭐라건 이들의 의견은 저들은 저들 좋은 옷을 고르는 법이거든.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 우리 사내들은 그저 이래도 곱다 저래도 곱다 하여주면 되는 거라고. 그저 예쁘다는 말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 그때 등장하는 두 번째 후보. 어떠시오? 충고를 들은 장원은 고우십니다. 아까 거랑 비교해서 어떠시냐는 말입니다. 그대로 말해보는데 아까도 고우셨고 지금도 고우신데 치마가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역시 화리와 화진의 답은 지나치게 화려하면 홀레식이 온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신부의 홀레복에 가질 않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거보시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쩐지 비슷한 신부복 선택 현장. 그렇게 세 번째 후보가 등장하는데요. 어떠시오? 목소리 톤부터 이미 정답이라 말하는 듯한 모습. 고우십니다. 그렇지요? 바로 이거지요? 그렇게 장원의 도움 아닌 도움을 받아 뭐가 다른 것이오? 마음속에 홀례복이 정해집니다. 귀한 시간 내어줘 고맙소. 그리고 뒤를 이어 그대도 이제 혼인을 할 것이 아니오? 어떤 부인을 원하시오? 장원의 마음을 떠보는데 스스로를 귀히 여겨 타인의 마음도 귀히 여기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외모는 보지 않소. 솔직히 사내는 얼굴도 보지 않소. 솔직한 환의 말에 제 눈에만 고우면 되지요. 과연 도성 제1신랑감다운 답변을 내놓는 장원. 옷을 갈아입어야겠습니다. 화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난번에 그리 가시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십시다. 공주마마께서도 홀레복을 한번 입어보시지 그러셨습니까? 플러팅을 이어가는 환과 혼인은 아직 먼 이야기인데 무엇하러 미리 입어보겠소?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는 장원. 뭔 이야기입니까? 먼 이야기입니다. 진한 삼각관계의 향기가 나는데 그때 활이 머리 위에 선반이 무너지고 화리를 감싸는 손. 과연 화리는 자신이 원하는 신랑을 찾아 혼인할 수 있을까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춘화연애담 1에서 4회의 내용이었습니다. 춘화연애담은 첫사랑에 실패한 공주 화리가 직접 부마를 찾겠다 결심하고 장원과 엮이게 되는 로맨틱 청춘 사극입니다. 감상하며 통통 튀는 극의 분위기와 배우의 연기로 만드는 등장인물들의 매력이 큰 장점으로 느껴졌는데요. 조연 하나하나 서사가 부여되어 있어 드라마의 곳곳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었으며 19금 소재로 사용되는 춘화연애집이라는 컨셉 또한 신선했습니다. 춘화연애담은 티빙에서 2월 6일 낮 12시에 공개되니 많은 시청 바라며 리뷰 마치겠습니다.